자, 오늘 정치권 소식은 5위와 10위에 선정이 된 소식입니다. 정치권을 불지른 선한 의지. 안희정 지사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문제가 되고 있다네요. 10위 뉴스로 선정된 내용은요. 비난에 무대응을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여유.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안희정 충남지사 갤럽 조사에 이어서요.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매직 넘버라고 하죠. 20% 지지율을 훌쩍 넘었습니다. 자, 지금 파죽지세입니다. 예. 이 그래프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는 1월에 그 6% 정도의 지지율에 그쳤는데 네네네. 지금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20%를 넘어섰습니다. 예. 네. 이것은 그 문재인 그 1위 후보와의 격차가 한 12% 정도인데요. 네. 만약에 문 후보 쪽에서 한 5% 빠지고 그게 안 후보 쪽으로 간다면 그렇죠. 동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선 그 민주당 경선이 뭐 본선과 다름없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네. 본선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선에 들어갔을 때 과연 안 지사가 문 후보를 제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안 지사의 이 상승세는 계속 이어져 온 거고요. 예. 7주 정도 그렇죠. 지금 이어지고 있죠. 예. 그리고 문 전 대표와의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 예. 부분이 지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와 2위가 모두 민주당이에요. 지금 합치면은 50%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47.7%고요. 그 자유한국당이 11.5%. 그렇죠.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예. 압도적이죠.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그러니까 2016년 4월 총선에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 자기들끼리 내분에 의해서 이제 공천 파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네. 40%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죠. 수년 동안 새누리당이 40%를 이상 차지했었고 이제 네. 더불어민주당이 2등, 3등 정도 했었는데요. 네. 그때 한번 그 변곡점이 있었고요. 그다음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2016년 10월 중순에 네. 드디어 이제 그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크로스가 됩니다. 이렇게 역전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저런 정도의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라기보다는 네. 자유한국당 내지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이라든지 최순실 게이트 같은 자중질환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이제 네. 추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받는 것 중에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덕을 봤던, 덕이라고 그러면 조금 그 삼성 쪽에서 보면 좀 서운할 이야기입니다만, 자, 일단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확정되고부터 지지율이 이게 그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볼 땐 공공연스럽게도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의해서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저렇게 하는 것은 이제 조사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그렇죠.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시기적인 부분의 분석이죠. 예, 제가 봤을 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그런 여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또 저런 그 여론조사 결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황교안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지율이 말이에요. 한국갤럽에서는 뭐 9%인데 지금 네. 뭐 MBN 저 조사에 의하면은 뭐 14%, 15% 정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6%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한국갤럽이 좀 뭔가 좀 그 편향적인 측면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가 편향적인 측면이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좀 이상한 게 저렇게까지 국민들이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부분을 싫어하겠지만 저렇게까지 민주당 후보의 그 강세가 저렇게까지 과연 크게 나타나는 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 아하. 예컨대 네.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그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뭐 여론조사 그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네. 아예 답변을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샤이하다. 생각이 예. 그 샤이 트럼프 예. 지지 세력들 왜냐하면 같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는요, 뭐 연령대라든지 남녀 성비라든지 네. 지역별 인구 분포에 따라서 이제 1000명 표본을 갖다가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네. 뭐 이 사람이 원래 진보였냐 보수냐 이런 것까지 그 인구 분포로 해가지고 네. 표본을 구성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여론조사이고요. 표본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할 뿐입니다. 결국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안희정 지사의 이 파죽지세 지금 놀라운 기세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희정 지사 어제 부산의 한 행사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이 지금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재단, 미르재단도 후원금을 받아서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민주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어 대통령 임기 말이면 인기 떨어져서 당으로부터 출당을 당하고 민주 진영으로부터는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후보, 그런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치의 절반은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말이 과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지 아닌지도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저 말, 지금 그 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인데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마지막 말, 임기 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겠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안희정 지사가 그 평소에 늘 하던 말이 자기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다.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승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에 와서는 그 임기 말 부분, 그 임기 말의 어떤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안희정 지사의 말을 어떤 그분의 어떤 선한 의지에 따라서 네. 좀 해석을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 임기 말에 레임덕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측근 비리가 좀 임기 말에 터지고. 지금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측면으로 좀 해석됩니다. 김태호 변호사님, 네. 저는 이걸 어떻게 잠깐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냐면 그 왜 따님들이 네. 친정엄마처럼 나는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삶을 보면은 친정엄마들 많이 닮아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아들은 아버지 비슷하게 닮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기 누구죠? 안희정 지사가 네. 딱 본인의 말로 저는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정통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패한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네. 나중에 뭐 당에서 뭐 탈당하고 그런 대통령의 길을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근데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실은 집권 여당과 마지막에 사이가 좋은 건 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두 사람이라고 딱 꼭 집어서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걸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의 어제 이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설랑설레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야 대통령을 뭐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야, 나 이거 선한 의지로 한 거야.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 이거 뭐야? 박 대통령은 두둔한가? 뭐 이렇게 그렇죠. 비판들 하는데, 네. 글쎄 저는 어제 안희정 충남지사의 얘기를 그렇게 저는 해석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라는 게 결국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전달을 하고, 네. 어떤 상황에서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어제 이제 안희정 지사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중간에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뭐 청중들하고 웃음으로써 호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박근혜 네. 대통령 두둔하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선한 의지가 있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법과 원칙에서 잘못된 건 아니냐. 네. 아니, 잘못됐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지 선한 의지로 했으니까 봐주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자, 이거- 어쨌든 뭐 안희정, 예.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이 있는 게 K재단, 미르재단도 기업 후원금을 받아서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안희정 지사 얘기대로 하면 이건 탄핵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또 워낙 안희정 지사는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주변에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자, 이재명 시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아무리 보수적 입장을 취한다고 한들 여권 지지자분들한테 나 지지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선을 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청산해야 될 상대, 책임져야 될 상대들까지 손을 잡아버리면 새로운 변화가 사실은 절반의 성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 뭐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우클릭 네. 또 대연정까지 얘기를 한 마당에 또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을 두둔까지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형성시켜서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실제로 안희정 지사가 실제로 우클릭을 한 건가요? 아니면 또 어떤 전략적인 차원의 움직임으로 보시나요? 송채욱 기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선 이거를 단순히 우클릭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우클릭이라는 게 사실 정책적으로 보수 쪽으로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우클릭이지, 지금 안 지사 같은 경우는 통합 쪽을 지금 강조하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본선에서 내가 가장 적합한 후보다 문재인 전 대표와의 양강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김대현 변호사께 네.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희정 지사 저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우수한 전략이라고 보고요. 결국 이제 본선 경쟁력 생각하면 중도층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당선 후에라도 성공한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도의 어떤 지지들, 그리고 협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안희정 지사 전략이 저는 굉장히 옳은 전략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정치공학적인 것 측면이 아니라 안희정 지사가 7년간의 충남도지사를 해왔던 어떤 그런 도정들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좀 소신이 반영된 것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만섭 차장. 예, 저는 조금 그 생각이 좀 다른 편인데요. 그 안희정 지사가 그 새누리당과도 대연정 이 발언 자체도 조금 좀 오버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없이도 다른 정당과 대연정 해도 충분히 그 국회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중도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레토릭인데요. 특히 이런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면 또 이렇게 뒤로 빠지고 이런 모습인데, 지금 이번 선한 의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질렀다가 또 논란이 되면 또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자기 진영 지지자들도 결집하면서 중도 또 그 보수표도 같이 얻겠다라는 이런 전략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지사 이런 것들은 하나도 정책과는 특별히 연결되는 것이 없는 하나의 레토릭이고요.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비슷한 전략을 쓰니까 조금 식상하다. 예. 그리고 뭐 특별히 좀 이렇게 순수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정숙 차장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자, 심정숙 차장의 생각 듣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거와 비슷합니다. 이게 진영 논리에 덜 갇혔다 뿐이지 우클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당연히 선한 의도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국민 네. 1,000만 명이 선거를 해서 뽑은 대통령인데 그러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만 그러면 선한 의도를 갖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네. 굉장히 당연한 말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진영 논리에 덜 갇힌 우클릭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도 문재인 전 대표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유승민 의원이 또 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마치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듯한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시위 현장에도 참여해서 계속 시위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두 동강 내는 이런 선동하는 정치, 아스팔트 정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위 현장에 나가서 분노를 부추기는 정치인은 정치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물며 대통령이 될 자격은 더더욱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자, 헌재의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서로 지적을 하고 선동을 하지 말자. 아니, 양쪽 모두를 비판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